여러분, 절세 계좌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ISA도 해야 한대요. 연금저축도 해야 한대요. IRP도 좋대요. 거기에 슈퍼 ISA까지 나온다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는 투자하면서 세금 덜 떼이도록 해주는 계좌.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을 만들면서 연말정산 환급까지 노리는 계좌. IRP는 절세는 좋지만 돈이 강력하게 오래 묶이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일명 슈퍼 ISA는 아직 구체적인 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더 강하게 주려는 새로운 계좌예요. 오늘은 3가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4가지 계좌가 뭐가 다른지. 둘째, 사회초년생과 재테크 초보자들은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셋째, 슈퍼 ISA 때문에 기존 ISA를 해지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대부분의 20대, 30대 직장인은 현금 유동성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ISA를 먼저 굴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에 욕심이 생긴다면 연금저축, 그 다음 IRP, 이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이미 굴러가고 있거나 세액공제가 가장 우선이어야 하는 고연봉 직장인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뒤에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노후자금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의 핵심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도 맞지만 사실 그 전에 연말정산에서 당장 환급받는다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가 적용됩니다. 또 연금저축에 한해서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 원인데요. IRP까지 묶어 생각하면 총 세액공제는 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납입한 돈은 IRP 포함 1,800만 원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연금저축에 1년 동안 600만 원을 넣으면 투자 수익이 0이어도 세액공제로 이미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전에 해지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본 금액을 중간에 인출할 때는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최대한 오래 안 건드릴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신 장점도 분명합니다. IRP보다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IRP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 세액공제 혜택도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RP보다 연금저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조금 딱딱하죠? 실제로도 셋 중 가장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연금저축과 합상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인정되고 퇴직금을 이 계좌로 넣어 운영하면 과세를 뒤로 미루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IRP는 모든 금액을 주식에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30%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 중도 인출도 연금저축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IRP는 이런 분께 더 잘 맞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이미 채웠고 추가 세액공제가 아쉬운 사람, 퇴직금 관리까지 한 번에 하고 싶은 직장인, 돈이 오래 묵혀도 괜찮고 규제가 좀 있어도 절세를 더 챙기고 싶은 사람, 반대로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기보다 수익을 공격적으로 늘리려는 사람에게는 연금저축보다 답답하게 느껴져 IRP가 최적의 선택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ISA는 세금 할인 기능이 붙은 투자 통장입니다.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예금, 펀드, ETF 같은 상품을 한 계좌에서 굴릴 수 있습니다. 또 투자로 잃은 돈과 번 돈을 합산해서 순이익으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4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난다면 그 이후부터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게 왜 좋냐면 초보 투자자들은 수익률만 보는데 실제로는 세금 떼고 얼마 남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굴려서 수익이 나면 15.4%만큼 세금을 뗍니다.
수익 자체는 똑같이 300만 원이 났는데 ISA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나머지만 낮은 세율로 정산됩니다. 더구나 서민형이었다면 300만 원 전부 비과세죠. 그러면 같은 투자를 해도 남는 돈이 달라져요. 또 ISA는 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고 납입한 돈은 1년에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ISA는 돈이 완전히 묶이면 불안한 사람,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처럼 가까운 미래에 큰 돈이 나갈 사람, 연금 계좌는 부담스럽지만 투자와 절세를 같이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슈퍼 ISA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먼저 팩트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슈퍼 ISA는 공식 명칭이 아니고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표현은 생산적 금융 ISA이고 국민성장형과 청년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청년형 ISA는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있고 기존 ISA에는 없던 납입금 자체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 청년 미래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점 꼭 참고하세요. 반면 국민성장형에는 따로 가입 조건은 없지만 소득공제는 없을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 ISA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만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슈퍼 ISA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ISA를 해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복 가입도 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도 딱 하나 치명적인 점이 있는데요. 바로 국내 주식만 투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은 물론이고 국내 상장 미국 주식과 ETF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기존 ISA는 해외 투자를 전용으로, 국민성장 ISA는 국내 투자를 전용으로 두 가지 ISA를 모두 굴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하면 되죠? 가장 현실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돈이 나갈 때가 있다. 이사, 결혼, 퇴사 등 비상금이 필요한 이슈가 남아있다면 ISA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계좌는 절세는 세지만 돈이 묶이고 ISA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어서 투자도 하고 철세도 하고 의무 유지 기한도 짧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ISA는 3년 계약 구조이고 만기 후 연장도 가능하며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복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이고 연말정산 환급이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웬만하면 안 뺄 자신이 있다. 이런 분은 연금저축을 추천합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월 50만 원씩 넣으면 연 600만 원이니까 연말정산 혜택 받고 장기 투자에서 연금으로 받고 일석삼조의 효과니까요. 그리고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뒤에도 여유가 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900만 원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월에 투자할 금액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ISA를 만들고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투자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연금저축을 시작합니다. 그 뒤는 연말정산 환급이 중요한 직장인 플랜을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셋 다 완벽하게 굴리려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절세 계좌의 핵심은 완벽한 출발이 아니라 우선 계좌를 만들고 돈이 흐르기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내용 진짜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ISA는 비교적 자유롭고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환급을 노리고 IRP는 절세를 더 끌어올릴 때 쓰는 계좌다. 그리고 2026 슈퍼 ISA, 정확히는 생산적 금융 ISA는 분명 주목할 제도지만 기존 ISA를 섣불리 해지하지 말고 중복가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 보고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유동성인지 연말정산 환급인지 내 자산을 굴리는 방향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